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어마무시한 문건이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네, 이건 반란을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네, 합수부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이가 합수부 본부장을 했죠.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 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때처럼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속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청명 작전이죠. 호언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제야 인사들과 이런 분들, 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든가. 저는 이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 잡아가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동양 관찰권으로 민간 사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했죠. 함세웅 신부님도 사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찰하고요. 체포 대상자 문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잡아들일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문건에 보면 사법 처리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법 처리할 사람을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리 잡아들여야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사법 처리할 건지 그때 늦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한 번에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계엄령이라는 행정명령 발동이 국회의원들 모이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2시나 3시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자다가 다 잡혀가요. 그리고 광화문에만 탱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앞에도 탱크가 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문건을 보면 여의도에도 병력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요. 24단 병력 1개 여단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탱크 40대. 국회 앞에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무장병력 900명.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아예 국회를 못 들어가거나. 거기서 잡히는 거죠. 체포되거나 또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사상 검증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그렇죠. 여기에는요, 사실은 자유당이 지금 반발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당 의원들조차도 예비검속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얼마나 갈았겠어요. 바른정당 소속 혹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저러시면 안 돼요. 본인도 바미당에 있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이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답답합니다. 이 병력 배치도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유추하시기로는 이 계획서에 따르면 당연히 바로 체포 내지는 사법 처리 이런 문장이 사법 처리 문장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거기서 유추하자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사법 처리할 대상을 미리 작성해 놨을 것이다. 네,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죠, 사실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합리적인 저는 의심이라고 보고 그런 문건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 문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뭐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의심되는 그런 문건이 있나요? 저는 이제 수방사 문건도 저희가 있다라고 이제 3월 8일 날 폭로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셨죠. 구홍모 당시 수방사령관 지금은 육군 참모 차장이죠. 3스타입니다. 이분이 주요한 회의를 주재했고 그리고 문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건이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날 저를 고소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분부터 사실은 체포해서 저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있겠네요. 문건이 있었고 하단부를 향해서 사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건에 따르면 이거 무서워요. 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발포하는데 다리하라는 겁니다. 안 죽게. 네. 근데 그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무섭다. 무기 탈취를 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기를 탈취할 동안에 청와대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오면 도망을 가셔야지 대통령을 모시고 거기서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도해가지고 이 시위대를 유도해서 테이저건으로 처음 쏘고 그다음에 체포해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 문건을 보면 위수사령관을 수방사령관을 임명하고 백호부대 청룡부대가 있어요. 청와대 양옆에는요. 위수지역을 광화문까지 확대해서 시대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계엄령 전에 위수령 단계에서. 예, 그렇죠. 거기에서 반드시 밀어내고 체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 벌어질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충돌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경비계엄으로 가는 겁니다. 경비계엄으로 가면 적극 체포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체포할 군인들이 전체 병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위수령 이후 단계부터는 군인들이 시내에 완전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계엄으로 가게 되면 입법 사법권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부처에다 사람들 파악하고 그다음에 언론 통제관 보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이 언론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경찰도 장악하고 다 장악한 다음에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수방사 같은 경우는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이제 들통이 났죠. 서울 경찰청에 그 파견대를 프락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601호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3월 중순쯤 알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폭로할 문건이 없었구나 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를 좀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시 J하고 S하고 싸우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좀 못 쳤고요. J하고 S가 뭡니까? JTBC하고 SBS하고 싸웠어요. 맞다. 싸우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J한테 여기를 좀 봐야 된다. 계엄령 문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청에 JTBC와 SBS가 그 논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J에게 그거 취재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J가 그거를 이제 쌩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뭐 다른 긴급한 싸우시기 바쁘셨어요 그때. 네. 서로의 말이 맞다고. 네네네. 어떻게 결론 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거기 파견돼 있다가 도발이 했어요. 도망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장님, 방송에 적합한 용어로 좀 죄송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면요. 본인들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도망갔다는 건, 뭐, 그건 명백하게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심각합니다. 근데 하도 허탈한 면도 있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친위 구테타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친위 구테타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왜 친위 구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문건이 친위 구테타가 아니려면 몇 가지 알리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탄핵이 인용됐을 시 친박들이 이제 난리를 피우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문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군이 중립적으로 사회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탄핵이 기각됐을 시 탄핵이 인용됐을 시에 각각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없고 그리고 문제는 맞습니다. 본인들이요. 진보와 보수가 싸워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단합니다.
점을 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예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진보 사실 진보도 아니야. 그 광화문에 나왔던 일반 시민들이 나온 건데 어쨌든 시위자들은 다 종북이기 때문에라고 단정하고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단 하에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이죠. 사실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정치 개입은 굉장히 법으로도 엄격히 통제해 놓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출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청와대를 공격했을 경우에 만약 이 문건대로라면 이 문건대로라면 작전 계획에 따라서 대통령을 수방사 벙커로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예. 근데 그런 계획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문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며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압할까? 네. 그런 관점에서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친히 구태타라고 하죠. 뭐 아버지한테 배운 게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 장갑차 100대. 무장병력 900명.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거기서 아예 국회를 못 들어가거나. 거기서 잡히는 거죠. 체포되거나 네. 또는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따로 분류해가지고 뭐 그 사상 검증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그렇죠. 여기에는요 사실은 자유당이 지금 반발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당 의원들조차도 예비검속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얼마나 갈았겠어요. 바른정당 소속 혹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저러시면 안 돼요. 본인도 바미당에 있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이 명단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소리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답답합니다. 자. 이 병력 한 대만 있어도 다 진압돼요. 사실은.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무서운 개혁이었네요. 네, 이건 반란을 모의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것을 이 문건에서 합수부 소위. 합수부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이가 합수부 본부장을 했죠. 이것이 계엄하에서는요. 경찰, 국정원, 검찰을 모두 자기 밑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막강한 권력을. 합수부가 청와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계엄법 위반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여기 문건을 보면 진보를 갈로 열고 종북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탄핵이 기각됐으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체포됐겠죠. DJ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집 구조나 이런 것들 자주 가는 곳 다 파악해서 조기에 모두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죠. 그렇죠.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잡아가야 돼. 네네. 라고 명단을 800명인가 900명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보니까 시위 주동자들이라는. 저는 이 문건이 분명히 기무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하부 문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구 잡아가느냐. 그렇죠.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거거든요. 평상시에 동양 관찰권으로 민간 사찰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세월호 유족들도 사찰했죠. 아하. 함세웅 신부님도 사찰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도 사찰하고요. 체포 대상자 문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 네, 저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잡아들일 사람들이 많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문건에 보면 사법 처리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네. 사법 처리할 사람을 미리 때처럼 군사법원에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무사할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나 저는 실종됐어요. 예비검속 1등이겠군요. 실종됐을 사안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 이 문건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야, 이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구나. 네네네. 꼼꼼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요. 사실은 기무사는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의 모태는 다른 곳에 또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짜놓은 문건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합수부 기능을 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검토고요. 네. 둘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윤석양 이병이 그 보안사 문건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일명 청명 작전이죠. 호원 조치에 반발하는 민간인 사찰. 그렇죠. 제야 인사들과 이런 분들 야당 파악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리 잡아드려야죠.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구를 사법 처리할 건지 그때 늦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한 번에 장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계엄령이라는 행정 명령 발동이 국회의원들 모이는 시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 2시나 3시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자다가 다 잡혀가요. 그리고 광화문에만 탱크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앞에도 탱크가 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문건을 보면 여의도에도 병력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요. 24단 병력 1개 여단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탱크 40대. 그리고